중풍이라고 부르죠. 여러 가지 마비, 감각 이상, 말이 어눌해지는 거, 눈이 안 보이는 건 뇌내 출혈.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초응급이에요, 초응급.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요새 같이 방송을 하던 선생님이 목 디스크로 수술을 해가지고 계속 저 혼자 하게 되네요. 오늘은 출혈성 뇌질환, 보통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은 우리나라 한방에서 혹은 민간에서는 그냥 중풍이라고 부르죠. 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중풍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풍 안에는 뇌의 출혈과 뇌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이제 죽는 뇌경색, 그 다음에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두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상으로 보거나 혹은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두 질환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혈성 뇌질환과 허혈성 뇌질환은 그 치료 방법부터 진단 방법부터 모든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질환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출혈성 질환과 허혈성 뇌질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어딘가 마비되거나 어디가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건 면에서는 똑같은데, 두통이 있어요. 출혈은 아주 심한 두통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제 허혈성 뇌질환인 경우에는 두통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두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뇌기능 장애, 여러 가지 마비, 감각 이상, 말이 어눌해지는 거, 눈이 안 보이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두통 없이 생긴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혈성 뇌질환, 뇌출혈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허혈성 뇌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사진과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뇌출혈의 종류는 뇌출혈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나눠요. 이게 보면은 이제 뇌에 이제 뇌 덩어리가 있겠죠. 뇌 덩어리에 있는 요런 출혈은 뇌내 출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세 층인데, 맨 바깥쪽에 있는 경막이라고 하는 아주 딱딱한 막, 탄탄한 막이 있어요. 맨 바깥쪽에 있는 포장지인 거죠, 뇌에. 근데 그 포장지 바로 밑에 있는 거를 경막 하출혈, 경막 밑에 있다고 해서 경막 하출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막의 바깥쪽, 그러니까 포장지 바깥쪽 뼈와 포장지 사이에, 거기에 이제 피가 나는 거를 경막 외출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마다 이제 치료 방법, 예후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증상은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근데 예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의사 될 거 아니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림 구경한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뇌 덩어리 안에서 생기는 출혈. 이게 뇌 덩어리죠. 뇌 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출혈이 생기면, 그러니까 밖에서 대량의 피가 나면 이렇게 피가 선지처럼 굳잖아요. 우리 선지국 먹으면 자꾸 이제 먹는 거랑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그 선지국 먹으면은 피가 이제 덩어리로 굳잖아요. 머릿속에서도 똑같습니다. 혈관 밖으로 피가 이렇게 나가면 피는 당연히 이제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굳죠. 굳게 돼서 이렇게 CT에서 아주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덩어리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다른 데 있잖아요. 이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으면 선지도 그렇잖아요.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핏덩어리가 있고, 핏덩어리가 이렇게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피 안에 철분이 들어있잖아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데가 산화철이잖아요. 산화물이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때문에 녹슨 철 색깔로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CT에서 철은 당연히 하얗게 보이니까, 피가 이렇게 뭉쳐서 엉키면 이게 철분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CT에서는 이제 되게 하얗게 보이게 되죠, 급성 출혈은.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희끄무리해져요.
이거 이제 조금 지나면 한 1주, 2주 뭐 지나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산화철 성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이런 식의 이제 색깔을 보이게 되는 거고, 아주 길게 가면 완전히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6개월 뭐 이렇게 가면 이게 피가 이제 터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뇌조직을 상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손상된 뇌조직으로 남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피가 났을 때 이렇게 허옇게 있던 게 피는 다 흡수되고 이 피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졌던 뇌조직이 이렇게 손상되는 구성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피가 이렇게 나 있던 건데 2년 반이 됐는데도 여기 허였네요. 이게 피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여기?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칼슘이 차는 거예요. 그 손상이 된 위치에 이게 칼슘이 차는 그런 거고,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피가 엄청나게 나 있었는데 여기 보면 거의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반대쪽이랑 비교하면 이 부분이 약간 손상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보시면은 이렇게 3일, 15일, 9일, 석 달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같은 환자를 쭉 찍은 거거든요. 처음 피가 났다가 좀 옅어졌다가 흡수가 되고 완전히 다 흡수가 되고 나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가 났던 공간에 있었던 뇌조직은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뇌조직이 손상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맡고 있던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겠죠. 그래서 뇌내출혈은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증상이. 치료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양이 조금일 때는 그냥 두고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술을 통해서 그 출혈된 그 피덩어리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열지 않고 밖에서 관을 꽂아서 피덩어리를 천천히 이제 뽑아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그거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냐는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죠. 물론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예후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그 중증 환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도 쉼 없이 공부를 됐다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응급 환자도 많고 뭐 나빠지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환자 보느라 정신도 없고요. 제가 그 일을 뭐 잠깐 해봤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바깥에 뇌의 포장지가 이제 맨 바깥쪽이 경막이고 그 안에 맨 안쪽은 이제 지주막이라고 해서 뇌 자체를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한 걸 다 이렇게 코팅되듯이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게 지주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피가 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렇게 생긴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혈관인데, 혈관에서 이렇게 막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뇌 동맥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거는 이제 여기다 코일을 넣어가지고, 코일이라는 게 얇은 백검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꽉 막으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건데, 이런 거가 터지면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의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뇌 덩어리 안에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뇌 바깥의 공간에 이제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출혈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원인은 이겁니다. 뇌 동맥류가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이 되죠. 근데 저거는 이제 뇌 조직 안에 생긴 게 아니니까, 뇌에 피가 이제 터져가지고 뇌 조직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게 없겠죠. 바깥쪽으로 있는 거니까, 피가. 뇌 조직이 자체 손상은 없어요, 저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동맥 안에 있는 혈압은 보통 이제 일상적인 혈압이 120, 80이라고 하면, 여기는 적어도 한 50, 60은 돼요. 왜냐면 이제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좀 압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이제 말초로 갈수록. 근데 이제 50에 60인데 실제 이제 뇌 안에 있는 압력은 2, 3이란 말이죠. 2, 3. 2, 3도 채 안 돼요. 물로 따져서 2, 3이니까. 50, 60에서 2, 3 정도 압력으로 이렇게 압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 그 압력이 높은 수도꼭지 여는 것처럼 왈칵왈칵 쏟아지는 그런 종류의 출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그 막 바깥쪽 혹은 바로 밑에 이제 그 출혈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경막 하 출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경막 외 출혈입니다. 출혈 중에 이제 제일 증상이 적은 게 경막 하 출혈이고요. 이거는 이제 맨 바깥쪽에 포장지인 경막 바로 밑에 공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별로 압력이 없죠. 물론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으면 뇌를 눌러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경미하게 지나가요. 이제 이 치료하는 방법도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관을 넣죠. 관을 넣자마자 쫙 빠져서 쫙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덩어리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피가 좀 녹고 액체가 돼서, 물론 이제 액체화 시키는 약을 조금씩 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건 이제 제거하는,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아마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구멍 2개 뚫는 거거든요. 앞에 구멍, 뒤에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카테터 넣고, 카테터라는 게 관입니다. 관 넣고 이제 피를 빼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경막 바깥쪽에 있는 치료인데, 이거는 뭔지 왠지 이렇게 뇌를 꽉 누르는 것 같잖아요. 뭐 가운데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밀려 있잖아요. 이건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두개골에 딱 붙어 있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라서 동맥출혈이고 압력도 굉장히 높고 뇌를 꽉 누르기 때문에 초음급이에요. 초음급. 옛날에는 산에서 뭐 이렇게 머리 부닥쳐가지고 갑자기 의식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환자들은 이런 건데, 이거는 그 능력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의 눈에 뭐 동공의 모양 어디 뭐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구멍을 뚫어보는 그런 것도 하던 그런 병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늦으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한 병이에요.